AI가 사람이 알려주지 않은 암 진단 단서를 1115개나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5,000명이 넘는 환자 데이터에서 직접 검증된 단서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의료 AI는 사람이 이 모양을 봐, 이 비율을 측정해 하고 정해줘야 작동했어요. 근데 이번 논문은 그 단계 자체를 AI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째, 스파크라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일하는지. 둘째, 1115개 단서가 임상에서 실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셋째, 왜 저자들이 AI를 도구가 아니라 동료라고 표현하는지. 이 영상에서 다룰 논문은 네이처 메디슨 6년 4월호에 실린 이 암 병리학에서의 자율 과학 발견을 위한 에이전틱 프레임워크예요. 독일 코엘른 대학병원 병리학 연구진이 주도했고 영상으로 한 번에 풀어드릴게요. 먼저 이 연구가 왜 특별한지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이 병원에서 암을 의심하면은 작은 조직 조각을 떼서 유리 슬라이드에 올리고 핑크빛으로 염색해요. 이걸 H&E 염색이라고 해요. 병리학자는 그 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환자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정보를 읽어내야 해요. 문제는 슬라이드 한 장이 디지털로 변환되면은 수십만 개의 세포가 들어있는 거대한 이미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케이스를 끝까지 정량 분석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의료 AI가 등장했죠. 근데 거의 모든 의료 AI가 같은 한계를 안고 있었어요. 사람이 미리 정해준 특징만 본다는 거예요. 이 비율을 봐, 이 모양을 측정해? 이렇게 말이죠. 최근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거대한 슬라이드 이미지로 미리 훈련된 모델들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런 모델은 결과를 설명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질문에 적용하려면 또 학습을 시켜야 했어요. 이번 논문 저자들은 다른 방향을 잡았어요.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 에이전트 여러 명을 팀으로 묶어서 사람이 가설을 정해주지 않고 AI가 알아서 가설을 만들고 코드로 짜고 검증까지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저자들이 정확히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보겠습니다. 저자들이 던진 핵심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AI가 정말 사람이 정해주지 않은 진단 단서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둘째, 그렇게 찾아낸 단서가 실제 환자 코호트에서 임상적으로 쓸만할까? 이게 어려운 이유는 진단에 쓸만한 단서는 그냥 통계적으로 유의한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말이 되어야 하고 다른 병원 데이터에서도 재현되어야 하고 어떤 단서로부터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설명도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봅시다. 저자들이 만든 시스템 이름은 스파크예요. 시스템 오브 패솔로지 에이전트 포 리서치 앤 날리지의 약자고 우리말로는 병리학 연구 지식을 위한 에이전트 시스템쯤 돼요. 스파크는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아이디어 생성, 둘째는 아이디어 정제, 셋째는 코드로 변환하기, 넷째는 매개 변수 검증이에요. 각 단계마다 다른 AI 에이전트가 담당해요. 이름 들으면 알만한 모델들이 등장해요. 가장 어려운 아이디어 생성에는 오픈AI의 O1 모델, 검토와 중복 탐지에는 O3 미니, 그리고 코드 작성에는 엔스로픽의 클로드 소넷 3.5가 쓰였어요. 요 AI가 보는 데이터는 슬라이드 이미지를 바로 넣은 게 아니에요. 먼저 종양과 기질을 구분하는 분할 모델을 돌리고 그 안에서 7가지 세포 타입을 자동으로 검출했어요. 이렇게 정리된 정보가 스파크 입력으로 들어가요. 요 검증에는 18개 환자 코호트가 동원됐어요. 폐선암, 폐편평세포암, 대장암, 유방암, 두경부암 이렇게 5종 암에서 5,400명이 넘는 환자 데이터예요. 다중병원, 다중국가 데이터로 일반화 가능성도 같이 봤어요. 이제 이 논문의 핵심 결과로 들어가요. 가장 먼저 놀라운 건 AI가 만들어낸 단서의 양과 질이었어요. 검증을 통과한 진단 매개 변수가 1115개, 사람이 정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요. 물론 양만 많으면 의미가 이제 없겠죠. 그래서 저자들이 본 게 임상 변수와의 상관관계예요. AI가 만든 단서가 종양 등급, 호르몬 수용체 상태, PD-L1 발현 같은 핵심 임상 지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본 거예요. 유방암을 예로 들면 AI가 만든 매개 변수만으로 유방암 조직 A형을 분류해봤어요. 결과는 AUROC 0.898, 거의 전문가 병리학자 수준의 정확도예요.
여성 호르몬 수용체인 ER 상태도 AUROC 0.863으로 잘 맞췄어요. 주경부암에서 HPV 감염 상태를 예측하는 정확도도 0.828이 나왔는데 기존 학계 최고 성능과 같은 수준이에요. 면역 항암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PD-L1도 봤어요. 폐선암에서는 다양한 임상 컷오프, 그러니까 1%, 5%, 10%, 25%, 50% 기준에서 모두 의미 있는 정확도가 나왔어요. 다만 폐편평 세포암에선 최대 0.719에 그쳐서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MSI 진단이에요. MSI는 면역 항암제 효과를 가르는 핵심 바이오마커인데 AUROC가 2개 독립검증 코호트에서 0.933까지 올라갔어요. 저자들이 기존 상용 도구와 같거나 더 낮다고 표현한 정확도예요. 이렇게 잘 맞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SCAP 분석을 돌렸어요. 그러자 사람이 평소 잘 안 보던 패턴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종양과 기질 경계에서 종양 세포 핵의 종횡비, 그리고 매크로파지와 형질 세포 사이의 직접 접촉 빈도 같은 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슬라이드 한 장은 시간상 한 시점의 사진이지만 저자들은 그 안에서 종양이 어떻게 시간을 따라 진화했는지를 추정해냈어요. 호기심이 강하다고 알려진 세포 타입들의 위치와 빈도 패턴을 비교한 결과예요. 자,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어요. 스파크에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던질 수 있는 모듈이 따로 붙어 있어요. 임상병리학자 5명과 의대생 1명이 자기 가설을 입력하니까 AI가 그걸 코드로 풀어줘서 결국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매개 변수로 만들어냈어요. 결과를 봤으니 의미를 짚어볼게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분명해요. AI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측정만 하는 도구에서 스스로 가설을 던지고 검증하는 동료로 한 발 옮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용이에요. 전체 시스템 개발과 모든 매개 변수 검증에 든 LLM 호출 비용이 약 4,000유로, 우리 돈으로 600만 원 정도예요. 약물 개발한 사이클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저자들이 오픈소스 LLM을 시험해봤더니 일부 단계에선 GPT-OS120B, QN32B 같은 모델들이 비슷한 결과를 냈어요. 즉, 비싼 상용 모델 없이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가진 한계도 짚어볼게요. 물론 한계도 분명해요. 이 연구는 모두 후향적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정해진 환자 데이터로 진행됐어요. 임상 도입 전에 미래 환자에게 적용해보는 전향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또 모든 분석이 H&E 염색 기반이라 다른 면역 염색이나 분자 검사 데이터에는 추가적인 적응이 필요해요. 다중 면역 형광 데이터에 적용한 사례가 한 건 있긴 했지만 아직 시작 단계예요. 서로 다른 병원에서 만든 슬라이드는 색상이나 두께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걸 배치 효과라고 부르는데 일부 매개 변수는 이런 효과에 취약했어요. 저자들도 이런 매개 변수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그래도 이 논문이 보여주는 흐름은 분명해요. AI가 사람보다 빠르게 그리고 사람이 보지 못한 각도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사가 묻는 질문의 종류가 바뀌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AI가 사람의 가설 없이도 검증 가능한 암 진단 단서를 1000개 단위로 만들어냈고 이게 임상에서 실제로 통하기 시작한 첫 사례 중 하나라는 점이에요. 원 논문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